주제, 정치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가회동 아줌마입니다.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인물인데요.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오늘 오전 얘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들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동형 전 다스 부사장이 소환이 됐는데요. 그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피의자로 나오셨는데 불법 자금 조성 혐의 인정하십니까?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다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근데 압력회사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건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월급 사장이라는 녹취록 나왔잖아요. 네네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08년 2월에 그때 MB가 네네네. 직접 다스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던데 그 말씀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쎄요, 저희 예상보다는 비교적 당당하고 밝은 표정으로 오늘 오전 검찰 소환 조사에 임한 이동형 다스 부사장입니다. 제 오른쪽에 이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이수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른쪽에 준비한 걸 한번 처음부터 시작을 이것과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MB 삼형제입니다. 이 가계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큰형, 작은형,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들의 자제도 있는데 먼저 큰형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인 이동형 부사장이 오늘 소환이 됐는데 아까 방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다스는 아버지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스에 대해서 그 대표이사로는 이상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것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이동형 그러니까 이상은 대표이사의 아들인 이동현 씨가 이전에 그 총괄 부사장이었죠 다스에 현재는 아닌데. 출석을 하는 가운데 기자들이 그럼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하니까 주주 관계 저희 아버지 거다. 그러니까 이상은 대표이사가 맞다라고 이제 그 얘기는 그 똑부러지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제 그 늘 하는 얘기는 성실히 임하겠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갔는데요. 아마 저 진술 그 태도는 들어가서도 검찰 조사에서도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지금 이동영 씨가 지금 그러니까 다스의 계열회사인 협력업체인 계열회사가 아니고 협력업체인 IM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예. 다스와 IM 두 회사 간에 이제 좀 그 금전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다스 관련해서도 좀 심도 깊게 물어볼 걸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박범계 의원이 내놓았던 녹취록에서 아버지도 월급 사장이고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녹취록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 질문을 했던 거고요. 근데 녹취록이란 거는 좀 사정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진술이라 오늘 그 검찰청 앞에서 한 저 진술이 상징하는 바가 좀 커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범계 전 의원은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다스 수사는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돈을 위해서 벌인 파렴치한 행위에 치를 떤 측근들의 양심선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동형은 나도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아버지, 즉 이상을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은 회장은 월급 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아들이 실토했고 박범계 의원이죠. 바로 잡겠습니다. 예, 평론가님 오늘 박범계 의원이 SNS에 이동현 부사장이 다스는 우리의 아버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니까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큰아버지에 대한 의리도 지키고 맡겨진 재산도 탐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뜻일까요? 글쎄요, 이걸 제가 직접 박범계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기는 한데요. 그냥 이 문구상으로만 해석을 하자면 만약에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전제가 있다 그러면은 주식을 신탁을 해놓은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형한테 대신 주식을 맡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 거 아니다. 그러면 이동영 씨가 우리 아버지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진짜 이상한 쉽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동영 씨가 그걸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오늘 검찰 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소환되면서 이제 들어가면서 한 발언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뭐냐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당연히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남 얘기하듯 하는 것처럼 들리는 발언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거죠. 아버지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애둘러서 아버지가 지분이 있으니까 아버지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발언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살짝 좀 저는 왜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이건 뭐 순전히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예. 예. 오른쪽에 준비한 걸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셨던 인물은 이동영 부사장 오늘 소환이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뭐 이상은 다스 회장이고 이 이상득 전 의원 말이죠. 이현정 의원님. 네. 원래 예정대로는 오늘 소환이 될 거였는데 건강상 이유로 이틀 뒤에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사실 이상득 의원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시력 자체가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이 됐고 또 한쪽 눈도 거의 실명 단계라고 그래요. 지난번 아마 1년 2개월인가요? 그때 이제 그 구속돼 있었고 또 이제 그 뒤에 또 여러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고 또 이번에도 이제 지금 검찰 수사에 임하다 보니까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또 지금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는 또 특활비라는 게 이제 지금 다시 불거진 문제고 그래서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이 관련된 증언이나 증거들이 상당히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국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활비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상득 전 의원도 좀 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이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아하. 조금 지금 소환 날짜를 늦춘 것 같아요. 뭐 일단 지금 뭐 검찰에서는 이제 법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로 나타난 걸 보면 사실 이상득 전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국면 아닌가. 왜냐하면 이 관련 증언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상당히 본인도 조금 이제 법률적인 대비를 하기 위해 시간을 좀 버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수희 변호사님 이렇게 다스 횡령 의혹 고발 사건에 저희가 집중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삼형제가 다스라는 회사를 들고 얽히고 설킨 그 금전 문제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건들이 날 때마다 특히나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뭉칫돈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뭉칫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맏형인 이상은 뭐 다스의 지금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이상은 대표의 경우에는 이전에 뭐 딱히 그 직업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에는 뭐 대기업 출신이고 뭐 이러저러 하다라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게 뭐 제주도에도 땅이 있고 근데 또 막상 보면은 관리비라든가 뭐 세금 같은 거는 본인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뭐 이상득 전 의원이 냈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명의만 빌린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계속 나온 거죠. 예. 특히 이제 그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에 그 2012년이었죠. 그 또 돈 문제가 있었을 때 7억 원의 뭉칫돈이 나왔어요. 그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니까 뭐 나 장롱에 있던 맞아요. 거다라는 그때 거 기억이 이제 납니다. 예. 그 진술을 했는데 뭐 현금이 있을 수는 있는데 7억이 어디서 그냥 땅에서 솟았다 이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또 물음표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내곡동 땅 구입하는 데 있어서 또 한 6억 정도가 소명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들 이시영 씨가 이거 그 큰아버지 이상은 회장한테서 그 받은 거다, 뭐 빌린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걸 또 이상은 회장은 어디서 원 출처가 어딘지에 대해서 또 밝히지 못하고 소명을 못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뭉칫돈들이 그 간간히 나오는데 그 출처는 서로 밝히지를 못하고 또 보면은 이상은 회장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 있고 뭐 이래서 계속 이제 의혹이 혹시 명의를 빌려준 거 아니냐라고 나오는 거죠. 지금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친인척 가운데 일가 가운데 첫 조카가 소환이 됐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이계 조혜진 전 의원 연결해서 최근 침묵하고 있는 MB 쪽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월요일 대책회의에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서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또 밝히던가요? 최근 들어와서 이제 본인이 재직 중에 일했던 직원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그 무렵 그 월요일 그때는 또 형님까지 예. 압수수색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으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검찰 수사에 그 진술이나 또 언론에 흘러나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 가운데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나오고 그게 또 여론에 영향을 주고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뭔가 이게 좀 병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아하, 그렇군요. 예, 예. 의원님 뭐 오늘 보셨겠지만 사실 이명박 전 예.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영 부사장도 오늘 검찰 출석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제가 얼마 전 라디오 인터뷰한 거 봤는데 그때만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포토라인 설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하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은 그 본인 재직 시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소환하고 조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 형님 두 분 또 조카까지 그렇죠. 예. 또 뭐 저 사모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수사를 끌고 가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커다란 그 정신적 압박이 되거든요. 예. 본인 그 아래 사람들뿐만 아니라 형제, 형님들 또 조카까지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게 본인에게 큰 마음의 아픔이 되는데 그렇게 검찰이 수사를 몰아가는 걸 보면은 사실 뭐 해석하기 다르겠지만은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를 두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이나 증거가 있으면은 예.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해가지고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고까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본 궤도에서 상당히 좀 일탈해가지고 좀 무리하게 간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를 한다면은 예를 들면 어떤 뭐 경미한 사안을 가지고 또 분명한 혐의나 증거 없이 전직 대통령을 검찰에 불러가지고 뭐 망신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무리한 그런 그 수사 진행 방식을 보면은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예. 예. 의원님의 말씀을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이 직접적으로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주변인들을 부르는 건 아주 예. 명확한 증거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예.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렇게 문제될 만한 것들 재직 중에 그런 일을 한 것이 없다라고 이제 팩트를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수사 상황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한 여론몰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정상적인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상황이 좀 심상치 않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만간 소환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SNS에 테니스 스타 정현 선수의 응원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도 또 여유를 보인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이것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참 많아서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뭐 이런 수사 상황은 착잡하고 사실 뭐 고통스럽지만은 예. 정현 선수가 8강, 4강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메이저 대회에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한 테니스 애호가입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하고 또 재직 중에도 일주일에 2번씩 꼭 테니스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거는 전직 국가 원수라는 그런 뭐 입장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서 기뻐서 격려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어떤 정치적 메시지 이런 건 평창 올림픽 연관시킬 전혀 없고 그냥 진심으로 기뻤다 이 메시지 하나입니까? 예, 그 정현 그 선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요.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이 재직 중에 이전 3기 끝에 어렵게 유치한 거기 때문에 자긍심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런 그 스포츠 재전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안 되고 올림픽으로서 제대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예. 또 근래에 보면은 좀 정치적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한 또 염려도 있으시겠죠. 예, 뭐 의원님 예. 그렇다면 꼬리 질문 하나만 드리면 이제 올림픽 예. 성공에 대한 염원이 강하시다면 왜 예.
개최식 할 때요. 전 대통령 자격으로 참여가 될 거 아니에요? 초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참석하실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잘은 모르겠는데 초청하시면은 가실 가능성도 좀 높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예, 근데 어쨌든 현직이 아니고 전직이고 지금 올림픽 주최하는 거는 현 정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부가 초청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가는 건 사실 좀 쉽지 않겠죠. 초청장만 오면 개막식 참석도 가능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된 거는 아니겠지만은요. 알겠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MB 쪽 입장 들어봤습니다. 조혜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오늘 오전에 있었던 MB 사명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을 봤다면 김윤옥 여사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이현정 의원. 네. 가회동 아줌마 누굽니까? 최측근입니까? 네, 원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강남 쪽에 사시다가 그러니까 대선 후보 이제 경선에 나서기 전에 가회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한옥의 집을 이제 임대를 해서 거기 살고 계셨는데 그래서 집안 일을 이제 도맡아 하셨던 분들은 이제 가회동 아주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이 아마 이분을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이제 김윤옥 여사에게 그 국정원 특활비가 10만 달러가 건네갔다 이런 지수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과연 이걸 갖다가 어디에 썼느냐 뭐 등등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근데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좀 집중해서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김윤옥 여사에 대한 수사가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지금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를 잡기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한 것 같고 특히 이제 물론 직접적으로 이 아주머니가 돈을 전달받는 건 아니지만 김윤옥 여사와 함께 40년 동안 집안일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김윤옥 여사의 일거수일투족 또 뭘 샀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본인이 아마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활비 관련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에 쓰임새가 있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한 것 같습니다. 예, 이수혜 변호사님 거의 이제 수족 손발을 거의 불러다 조사한 셈이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이 결국 김윤옥 여사를 향해 가는 길 중에 조사를 한편 한 셈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해동 아주머니의 경우에는 그 공적인 김윤옥 여사 모습이 아니라 이제 사적인 공간에서의 사적인 시간에서의 김윤옥 여사의 이제 그 동선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소환을 한 것 같고 참고인으로 아마 2011년에 그 미국에 국빈 방문한 그 즈음에 전달된 돈이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라든가 관저로 찾아온 사람들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되짚어서 조사를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2011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가해동 아주머니도 아마 그 기억에는 한계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 가해동 아주머니가 이제 한 번 또 거론이 된 적이 있어요. 장 씨라고 해서 그게 2008년에 한나라당의 그때 비례공천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사촌 누나로 알려진 분이 사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기 유죄를 선고받고 이제 실형을 살았는데 그때 사촌 그러니까 그 친척 누나가 이 장 씨하고 가깝다. 그래서 이제 장 씨가 거론이 됐었죠. 그런데 보면은 실세에서 실세의 주변 사람과 연락이 되고 친한 사람은 그 실세와는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보통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사기로 그냥 결론이 났었죠. 예. MB 일가를 정조준하고 있는 검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세 분과는 모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